네, 68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상사죠. 자, 우리가 회사 변경을 통해서 현승 상사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 1월부터 12월 이런 상태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7월 25일 날 영업사원 박혜정의 급여 14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자,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급여 내역과 같이 차감을 하고 잔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는 이러한 문제 굉장히 자주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급여 내역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급여 받을 때 이러한 거 내역서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자, 우리 박혜정이라는 직원한테 우리가 급여는 기본급여, 직책수당, 그리고 특별수당, 차량유지 등등등 뭐 어떤 뭐 이름과 상관없이 총 우리가 이 사람한테 지급하는 급여는 얼마다? 140만 원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요 급여계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봤겠지만 요 급여계는 우리가 차변에 뭘로 오는 금액이다? 급여라는 비용으로 오는 금액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박혜정이라는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총 들어가는 급여가 어쨌든 총 140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급여 140만 원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요 14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다 지급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차감할 거 차감하고 그리고 나머지만 지급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차감할 거 차감한다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같은 이러한 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4대 보험은 자, 이러한 종업원 부담분 그리고 회사 부담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 차감하고 지급하는 거는 누구 부담분이니까 차감한다? 근로자 부담분을 차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 부담분은 원래 직원이 직접 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면 굉장히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돈을 급여를 받고 또 그 급여에서 이제 또 따로 근로자가 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도 제때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위험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 너가 소득을 지급할 때 그냥 애초에 그거 징수해서 너가 갖고 있다가 대신 다음 달에 그대로 내라 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원천징수에 대한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제되는 거 합계액을 차감한 나머지만 우리가 지급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계부터 하면 차변에 급여 140만 원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득세나 직원부담분, 4대 보험, 요 공제 합계, 요 금액은 뭘로 처리한다?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나머지는 보통예금이니까 자, 대변에 보통예금이 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7월 25일이고요. 차변에는 우리가 급여가 오게 되는데 자, 급여를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뭐 급여, 뭐 퇴직급여, 뭐 그냥 급여 이런 식으로 많이 검색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사원에 대한 급여예요? 영업사원에 대한 급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이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보시면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는 지금 800번대에 있는데 800번대 보면은 임원급여 그리고 직원급여 이렇게 급여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냥 급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회사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기 회사에 맞게
이렇게 개정 과목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의 전제사항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개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급여가 이렇게 두 가지, 판매비와 관리비는 두 가지로 되어 있으면 적절한 걸로 해야겠다. 그래서 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급여 요 802번 요걸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렵게 내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원칙적으로 이미 되어 있는 개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거를 한다라는 거는 그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직원급여라고 되어 있고, 자, 금액은 자, 우리가 이 표 중에서 어느 금액으로 한다? 급여계로 한다. 그래서 140만 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우리 원천징수한 거, 즉 공제된 금액은 뭘로 처리한다고 했죠?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요 예수금 요거는 우리가 금액이 얼마예요? 공제계. 그래서 95,016원이죠. 그래서 95,016원 입력을 해주시고 나머지를 우리가 뭘로 지급했다?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 금액 자 이렇게 오면은 입력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8월 6일 날 영업부 직원의 시내 출장용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수증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림 보시면 교통카드 충전 영수증이라고 해서 뭐 역사명, 종각역이고 뭐 카드 그리고 현금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예요? 금액이다.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 우리는 어떤 금액을 써야 돼요? 이 충전 금액 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돈 낸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5만 원을 우리가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개정 과목은 뭘로 써야 될까요? 이렇게 교통카드 충전한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통비를 썼다라는 경우 또는 뭐 출장을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호텔 비용, 숙박 비용 이런 것들을 지불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여비교통비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여비교통비라고 차변에 자 8월 6일 날 차변에 여비교통비 자 중에서 어떤 걸 쓸까요? 우리 영업부 직원의 출장이기 때문에 800번대 812번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얼마다? 우리가 충전한 금액 5만 원. 자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뭘로 지급했대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5만 원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여비교통비라는 개정 과목을 떠올릴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통비나 출장비 출장에서 숙박을 했다. 그런 경우 여비교통비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3번. 8월 20일 날 영업부 사무실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구입하고 자,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중요한 게 괄호에 나와 있어요. 뭘로 처리할 것? 비용으로 처리할 것. 자,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단서를 줄까요? 우리가 이렇게 문구용품 구입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문구용품을 산 것에 대해서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실무에서는 이렇게 그냥 얼마 안 되는 금액들 있잖아요. 뭐 문구용품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바로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도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계정 과목 쓴다? 소모품 B라는 계정 과목으로 쓴다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해서 우리 세안문구에서 구입했고 그 다음에 얼마 구입했다? 30만 원 구입했다라는 그러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카드로 긁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우리가 입력을 하면 일단 차변에는 소모품 B라는 비용이 오게 될 것이고 대변에 우리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미지급금이고 미지급금은 반드시 뭘 걸어야 된다? 거래처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거래처는 세안문구다 아니면 국민카드다. 국민카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카드 미지급금은 반드시 카드사를 걸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 입력을 해보면 8월 20일 날 차변에 소모품, 자, 소모품 B,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니까 소모품 B고요. 자, 우리 제조원가예요? 아니면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우리 판관비겠죠? 왜요? 자, 보시면 문제 영업부 사무실에 사용할 거래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소모품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금액은 30만 원. 자, 그러면 대변에 우리 카드로 긁었다. 미지급금. 그쵸? 거래처 어디다? 카드사. 어디예요? 국민 카드다. 그쵸? 그래서 3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소모품을 샀는데 자산으로 처리해라 그러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오게 되겠죠.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날 진사상사에서 상품 700만 원. 자, 요거는 200개고요. 한 개당 35,000원이래요. 35,000원 곱하기 200개에서 700만 원이 나왔죠. 자, 이거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대금의 20%를 당좌예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사고 그리고 우리가 상품을 지금 받은 게 아니고 계약금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의 계약금을 당좌예금 계좌로 지급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경우, 자, 어떤 거예요? 계정 과목? 선급금이죠. 그래서 미리 지급한 금액.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을 낼 때 당시에는 선급금으로 처리를 해놨다가 실제로 물건을 받고 물건값을 낼 때 우리가 미리 냈던 선급금만큼 차감한 나머지만 지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급금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의 자산, 즉 채권이 되겠죠. 그래서 뭘 걸어야 된다? 거래처를 걸어야 된다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날짜는 9월 11일. 차변에 우리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돈 지급할 때 요 금액만큼 덜 지급해야도 되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건 우리 회사의 채권이기 때문에 뭘 건다? 거래처를 건다. 그래서 거래처는 어디예요? 진사, 상사. 그래서 거래처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진사상사 금액은 140만 원. 140만 원 어떻게 나왔어요? 상품 700만 원 곱하기 20% 해서 7, 24에서 140만 원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뭘로 지급했다? 자, 당좌 예금. 그렇죠? 당좌 예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대변에 당좌 예금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고요. 9월 23일 보유 중인 주식회사 소렌토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이 확정되어 1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자, 이건 뭐예요? 우리가 소렌토라는 회사에 주식을 투자한 거죠. 그래서 주식을 투자해놨다가 뭘 받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은 뭐 주가가 올라서 금액이 뭐 우리가 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듯이
주식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받아요. 그래서 이러한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에 증명 서류를 근거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밑에 배당금 지급 통지서라는 서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괄호 보시면 단 별도의 거래처 등록은 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우리가 배당금 지급 통지서라는 걸 받았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 회사한테 투자를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배당금을 드릴게요. 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를 언제까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통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당금 지급 통지서를 받으면 그거를 은행으로 가져가요. 그러면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배당금 통지서 받은 거 그런 것들은 바로 요 통지서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받았다라고 하면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 수익 중에서 어떤 수익이다? 배당금 수익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변에 수익이 발생해서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차변에는 뭘로 처리할까요? 자, 차변에는 우리가 요거를 은행에서 지급을 하면 바로 현금으로 주세요 라고 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로 받았대요?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액은 얼마예요? 자, 얼마예요? 150만 원. 그래서 문제에도 나와 있고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150만 원. 해서 금액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날짜는 언제예요? 9월 23일이죠. 그래서 자, 9월 23일 차변에 뭘로 받았다?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그래서 금액이 자, 150만 원.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배당금 수익이다. 그래서 수익의 발생 대변에 배당금 수익. 자, 요 배당금 수익은 우리 이자 수익과 마찬가지로 영업과 관련 없이 수익이 난 거다라고 해서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가 되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자, 6번 문제. 자, 9월 29일 날 부산 상사에 상품 500만 원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자, 또 계약금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계약금 주고받는 문제는 참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거의 매회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계약금 주고받는 거 선수금이냐 선급금이냐 요거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요거 같은 거는 계약금 50만 원을 부산 상사 발행 당좌 수표로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계약금 받았다라고 하면 뭐예요? 선수금이죠. 그래서 우리 아직 물건 주지도 않았는데 돈을 먼저 받았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선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죠. 선수금은 우리 회사의 자산부채 자본 중에 보다 부채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품을 아직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먼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금 받았어도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 빚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대변에 부채가 오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선수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자, 뭘 걸어야 된다? 거래처를 걸어야 된다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는 뭐가 와요? 우리 뭘로 받았다? 당좌 수표로 받았다. 근데 누가 발행했다? 부산 상사, 즉 타인이 발행했다. 자, 타인 발행 수표는 뭘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우리 현금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죠. 그쵸? 그래서 차변에는 현금이 오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보면 9월 29일 날 차변에 우리 타인 발행 수표 받았다. 즉 현금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금액은 얼마예요? 우리 계약금 50만 원이죠. 자, 여러분들 이 500만 원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판매하기로 한 그 상품 가액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금 받은 건 얼마예요?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 금액 가끔 여러분들 착각하실 수 있는데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대변에는 우리가
먼저 받은 금액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거래처 어디예요? 부산 상사. 자, 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월 17일 날 대림은행으로부터 원금 2천만 원을 6개월 동안 차입하면서 수수료 2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당사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단 은행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한다.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돈을 2천만 원 빌려놓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빌려가지고 6개월 동안 차입하면서 6개월 뒤에 갚을게요 라고 해서 돈 빌린 거죠. 그리고 수수료 20만 원 요거를 차감한 금액이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2천만 원 빌렸는데 요게 이제 2천만 원 그대로 우리 회사에 들어온 게 아니고 수수료 20만 원 차감하고 나머지만 들어왔대요. 자, 이런 경우 요 차감한 수수료 요거 뭘로 처리해야 돼요? 판관비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우리 비용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수수료 지급했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 20만 원이 되겠고 자, 나머지는 당좌예금이니까 당좌예금. 그리고 우리 대변에는 2천만 원에 뭐가 생겨요? 단기 차입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6개월이니까 우리 단기라는 거. 자, 그러면 자, 10월 17일이고요. 자, 일단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발생이 되는 거고 요거는 당연히 거래처를 걸어야겠죠. 우리 우리 어디에 빌렸어요? 우리가 대림은행에 빌린 거죠. 대림은행에 우리가 돈을 빌렸어요. 자, 2천만 원을 빌렸는데 요거를 우리가 다 받은 게 아니고 뭘 차감했대요? 수수료. 그래서 수수료 비용인데 자, 우리 500번대예요? 800번대예요? 자, 우리가 판관비로 처리하라고 문제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800번대 판관비 831번 수수료 비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얼마예요? 자, 20만 원. 그리고 그 나머지를 뭘로 받았다? 당좌 예금으로 받았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 1980만 원 당좌 예금으로 차변에 오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1월 20일 날 회사 창립일을 맞이하여서 영업사원 선물용 과일 바구니 50만 원과 거래처 선물용 홍삼 세트 20만 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영업사원한테 선물 준 거 요거는 뭘로 처리해요? 복리 후생비로 처리를 하고 자, 반면에 우리 거래처한테 홍삼 준 거 요거는 뭘로 처리할까요?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변에 카드로 결제하는 거는 이제 다 한꺼번에 카드로 했기 때문에 50만 원 더하기 20만 원에서 70만 원이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오겠지만 차변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선물한 거는 이거는 복리후생비 그리고 거래처 직원한테 선물한 거는 접대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우리가 선물을 했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선물을 했느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지겠죠. 자, 입력을 하면 11월 20일 날 자, 우리 직원은 뭐예요? 복리 후생비. 자, 근데 직원 중에서도 영업사원한테 준 거래요.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장 직원이다 그러면 500번대겠지만 지금은 800번대 복리 후생비를 해주고 자, 우리 금액이 5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또 하나 있었어요. 자, 거래처한테 홍삼을 줬다. 그러면 접대비 중에서도 800번대죠. 왜냐면 우리 거래처이기 때문에 자, 따로 공장 거래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20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은 뭘 걸어야 된다? 거래처를 걸어야 된다. 자, 국민 카드라는 카드사로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 70만 원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여기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해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배당금 지급 통지서 5번 문제 있죠? 그래서 요게 통지서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배당금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인식을 해준다라는 게 여기서 포인트가 되고 이 배당금은 크게 자주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특이한 게 우리 계약금 문제가 2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계약금 문제 먼저 지급하면 선급금, 그리고 먼저 받으면 선수금. 그래서 요거 2개는 반드시 뭘 걸어야 된다? 거래처를 걸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